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이지입니다. 20일 특강 18일차 이론 수업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차 이론 수업은 일단 7장 전류의 자기현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나타나면서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어떠한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식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거를 말로 쓰는 문제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말로 쓰는 거를 좀 외워서 하시려고 하시면 솔직히 더 힘들어요. 차라리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식은 이거,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식은 이거. 그래서 이거를 말에다가 갖다가 비교를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 건데요. 이 18일차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34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뭐냐? 전류가 흘러갈 때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데 그 자기장의 방향을 어떤 법칙을 적용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고 자기장의 방향을 요 오른손으로 하죠. 오른손으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통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전류가 갈 때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철심의 가로 부분에 대한 극성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철심의 바깥쪽에서 지금 안쪽으로 코일이 감기기 때문에 요렇게 감기겠죠. 요렇게. 그러면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 N극, 뒤에가 S극 되겠습니다. 그래서 N극 2번 되겠네요. 자, 3번. 4번. 긴 직선도체 I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했냐? 자, 전류가 흘러가서 자기장이 발생을 할 건데 그때 자기장의 세기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식 중에 한 세트예요.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식 중에 한 세트인데 먼저 여기에다가 적겠습니다. 무한장 직선도체. 긴 직선도체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H는 2πr분의 I. 단위는 암페어 턴퍼메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코일. 계산 문제로는 얘가 많이 나오죠. 보통 무한장 직선도체는 지금처럼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고 원형 코일은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죠. H는 2R분의 NI. 그 다음 세 번째가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가 원통에 코일 감아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얘가 H는 2πr분의 NI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보통 외울 때 요거 무한장 직선도체 2πr 많이 있는 거 요거 여기다 넣고 요 분자에 있는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외워라 이렇게 보통 저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자장의 세기, 자기의 세기, 자기상의 세기 계산하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솔레노이드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부일 때는 자장의 세기는 0.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조금 구별을 해서 나타내는데 그건 다음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자, 4번. 긴 직선도체. 여기에서 2파이, 파이는 3.14죠. R과는 반비례하고 전류 I와는 비례한다. 이거 찾아라 이거예요. 말로.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무한장 직선도체 요거죠. 흘릴 때 10cm 떨어진 점 0.1m, 자기 세기 h가 2m 이러면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h는 2πr분의 i에서 지금 i를 물어본 거니까 2πr에 h 해주면 되겠고요. 2π 거리가 10cm니까 0.1 h는 2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 1번. 6번. 자, 6번서부터 9번까지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1cm당 권선수가 10인 무한길이 솔레노이드 1A 전류가 있을 때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는 얼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 조금 구별을 할게요. 우리가 외부 자개를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솔레노이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때 얘를 유한 솔레노이드, 유한장 솔레노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거를 무한장 솔레노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개는 항상 0, H는 0이고요. 그 다음 내부 자개입니다. 우리가 내부 자개를 얘기할 때는 HL분의 NI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때 H는 자기 세기 H는 넘기면 L분의 NI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를 우리는 유한장 솔레노이드 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의상.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를 N0라고 표현을 하고 N0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단위 길이당 권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류 I 얘기하죠. 그래서 무한장 솔레노이드 나오면 이 식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편의상. 그래서 외부 자개, 내부 자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외부 자개를 얘기를 했으니까 0, 1번 되겠네요. 7번. 길이 2m의 균일한 자루에 8,000회의 도선을 감고 10mA 전류를 흐릴 때 자루의 자장의 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HL의 NI에서 H는 L분의 NI 그러면 L의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2m 그 다음에 N은 8,000 전류는 10mA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이 3번 되겠죠. 3번. 자, 10번. 평균 반지름이 Rm이고 가문 S가 N인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솔레노이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환상 솔레노이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아놓은 상태에서 자기장의 세기 1, 2, 3, 4 보니까 딱 뭐예요? 식 찾아라지. 식 찾아라. 요거 찾아라. 아, 그래서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1번 되겠습니다. 이걸 말로 하기도 합니다. 말로 하기도. 반지름과는 어떻게 되고 전류와는 뭐 비례냐 반비례냐 권수랑은 뭐 비례냐 반비례냐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다 외우지 마시고 식만 가지고만 따져주시면 돼요. 비례 반비례. 자, 12번. 평균 반지름 R, 환상 솔레노이드 I, 이때 권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H는 2πr분의 NI에서 N 물어봤으니까 N 남겨놓고 다 넘기면 2πr에 H 넘어오면 I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새로운 식이 아니라 변형한 거죠, 그냥. 넘겨서.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13번서부터 16번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자, 방향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세기 그러면 비오 사바르의 법칙. 3번 되겠습니다. 16번. 식 찾아라예요. 비오 사바르 식 찾아라.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고요. 얘는 반대로 식이 문제에서 주어지고 얘는 무슨 식이냐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꼭 눈으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부터 21번까지는 원형 코일, 요 자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 원형 코일 자기 세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바로 쓸게요. H는 ER분의 NI 될 것이고, 2 곱하기 아랫값이 지금 50cm니까 0.5. 그 다음에 건수는 10회, 전류는 0.1A. 그래서 계산하시면 정답 1번. 21번. 반지름이 0.2m, 건수가 50회, 원형 코일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전류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지금 요 식에서 전류 물어봤으니까 I 남겨놓고 넘기면 N에 ER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건수가 지금 얼마냐면 50회, 2 곱하기 반지름은 0.2m, H는 850.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 이 문제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23번.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뭐, 23번, 24, 25, 26, 뭐 쭉 이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발전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왼손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왼손 법칙 3번 되겠습니다. 24번.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할 때는 FBI라고 하죠. F는 힘, B 자속밀도, I 전류.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그래서 중지 찾아라. 3번. 26번. 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은데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림과 같은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의 전류 I가 흐를 때, I, 요게 이제 여러분들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전류가 여러분들 방향으로 가는 거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넘어가니까 여기가 자속밀도. 그러면 왼손 법칙 쓰는 거죠. F, B, I가 되기 때문에 I가 여러분들 방향, 자속밀도는 이쪽 방향. 그러면 힘은 엄지니까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얘는요, 여태까지 나온 문제가 딱 2개밖에 없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래서 요 전류 방향만 잘 보시면 됩니다. 전류 방향. 자, 다음 27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플레밍의 이제 왼손 법칙,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방향 얘기하는 거죠. 줄의 법칙은 뭐예요? 전류가 흘러갔을 때 저항감만 나면 열이 발생되더라. 그 열에 대한 얘기죠, 열. 그리고 이제 열량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29번부터 34번까지 이제 쭉 이제 가는 문제인데요. 29번. 자장 내에 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자장의 방향과 어떤 각도로 되어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되느냐. 우리 앞전 1차에서 요런 문제 나왔죠. 자기 모멘트 얘기하면서 힘 F는 뭐 어떻게 되느냐. 요거 뭐 F는 BIL 사인 세타 뭐 얘기하는 거. 거기서 그리고 자기 모멘트를 얘기할 때는 MH 사인 세타. 이때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가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각도라고 했으니까 90도일 때가 최대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나 얘기했었죠. Y하고 델타 쪽에서 얘기하는 결선, 위상 30도.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90도 4번. 30번. 공기 중에 자속 밀도가 3. 그 다음에 평능자장 속의 길이가 10.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도선에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도선에 받는 힘 F는
BIL 사인 세타라는 식을 쓰죠. 그러면 지금 자속 밀도가 3, 전류의 값이 4, 길이는 10cm니까 0.1. 그 다음에 사인에 지금 각도가 주어지지 않았고 직각이라는 표현으로 줬어요. 직각이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사인 90도.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2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기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차 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 문제 정유기 파트 이제 문제인데, 정유기 문제들을 굳이 수업을 하자면 하루면 돼요. 보통 하루면 되고, 영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8일차, 19일차면은 끝나는데 20일차에 좀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짤막하게 좀 나눠갖고 3개로 정유기 파트를 좀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정유기 쪽이 그냥 대충 그냥 답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기는 18일차 수업은 1번부터 23번까지 이제 내용이 되는데, 상짜리 부분 이제 좀 빼고 간단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만 좀 몇 가지를 좀 볼 거예요. 먼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 반도체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반도체는 일단 진성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진성 반도체는 최외곽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8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진성 반도체라고 하고, 요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규소예요. 규소. 그리고 이제 기기 쪽에 보면 규소 강판이라는 게 나오죠. 그 규소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4족 원소인 애들을 진성 반도체라고 하고, 얘를 전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3족을 갖다가 첨가를 하든가 5족을 갖다가 이렇게 첨가를 해요. 그 진성 반도체가 아닌 애들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때 3족인 애들을 P형 반도체,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포지티브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래서 3족 원소 또는 3가 원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5족 또는 5가라고 이제 하는 거를 N형 반도체, 네가티브, 마이너스 보통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N형 반도체,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이렇게 2개로 이제 나뉘게 되고, 여기가 3족, 여기가 5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 먼저 좀, 진성 반도체를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처럼 최외곽에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게 8개로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최외곽 전자수가 4개에서 4개이기 때문에 합쳐져서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공유결합을 통해 8개인 것으로 안정적인 존재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실리콘, 규소라고 이제 하죠. 원자가 번호 14번. 그 다음에 이제 저마늄 31번, 산화구리 등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규소죠. 자, 다음 불순물 반도체인데요. 불순물 반도체는 일단 지금 최외곽 전자인 규소 4개인 규소인 상태에서 3개인 애를 집어넣는 거예요. 3개인 애를 집어넣으면 총 7개가 되죠. 그러면 하나가 남아요. 지금 요 그림상, 지금 여기 있는 그림상 요거 하나가 지금 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결합이 지금 되어 있고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 남는 곳을 통해서 애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우리 그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 때는 양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 이제 공학에서는 전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양공, 전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것을 전공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이 3가 원소는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전기가 이동하는 거는 이 전공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그거를 반송자라고 이제 부르고, 요 원소들을 우리는 억셉터라고 부릅니다. 억셉터. 그래서 3가 P형이잖아요. 지금 P형이 3가죠. 요거 동그라미, 억셉터, 동그라미. 요렇게 좀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N형입니다. 이번엔
N형은 사족인 규소에서 이제 5족, 5가 원소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5가 원소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는 안정적으로 있는데 하나가 남죠. 그래서 이 하나 남은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전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하고, 이 5족인 애들이 비소, 안티몬, 비스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때 전류가 이동되는 거, 아까 쟤는 뭐 때문에요? 전공 때문에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 하나 남는 자유전자 때문에 이제 전기가 흘러가더라. 그리고 이때 이 원소들을 도너라고 부릅니다. 도너.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의 좀 P형과 N형을 좀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때 어떤 한 학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P형과 N형을 그러면 합치면 어떨까? 해서 이제 합쳐본 거죠. 이 합쳐진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다이오드. 그래서 정류작용을 하는 애가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같은 문제가 되겠고요. 1번부터 4번까지. P형 반도체의 전기전도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주로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비어있는 전공 때문에, 그죠? 전공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 참고로 전자는 N형 반도체였어요. 뒤에 문제 있지만. 자, 2번, 전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결합전자의 이탈로 인해서 생성되는 거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이동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억셉터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즉 3족 원소가 아닌 거를 찾아라,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1번은 인디움, 2번은 갈륨, 3번은 알루미늄, 4번은 비소. 비소는 뭐예요? 5족 원소죠. 5족 원소.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 8번까지가 이제 같은 문제고요. 8번까지가 N형 반도체 얘기합니다. 자, 불순물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거 4번 문제에서 요 4번이 5족이라고 그랬죠? 그럼 정답이 일단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찾아라. 자, 6번. N형 반도체 주 반송자는, 그러니까 전기가 흘러가는 주된 역할을 하는 건 누구냐? P형에서는 전공, N형에서는 전자. 그래서 정답이 전자 2번 되겠습니다. 보통 이거 외울 때 저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전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애들. 마이너스. N형이 영어로 네가티브예요. 네가티브. 음의. 그래서 마이너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찾아라. 그냥 뭐 암기 요령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진성 반도체인 4가 실리콘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은 뭐냐? 4가에다가 N형이 되려면 5족 원소를 첨가해야 되죠. 5족 원소에 해당하는 건 비소, 안티몬 또는 안티모니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게르마늄, 갈륨, 인디움 뭐 이런 것들은 3족 원소, 3족. 인디움, 게르마늄. 갈륨이라고 하죠. 갈륨.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PN, 다이오드에 대한 특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들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안 되면 무조건 외우세요. 여기는 답이라도 무조건 외우시고, 다이오드 문제도 간혹 이제 나오고, 정유기에서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건 SCR이죠. SCR. 자, PN 접합 다이오드 대표적인 작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목적이 뭐예요? 정류작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12번. PM 접합은 순방향 저항은, 그러니까 전류가 통과되가 되는 것을 순방향, 차단하는 것을 역방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방향 저항은, 역방향 저항은 매우 어쩌고, 따라서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항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귿 부분은 무슨 작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쉽죠. 정류작용이죠. 그러면 일단 1, 2, 3, 4 보면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1번 아니면 2번. 자,
순방향과 이 역방향에 흘러가는 전류와 저항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순방향은요,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저항은 어때야 돼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잖아. 반비례하니까 저항이 작아야 되겠죠? 그럼 역방향은 안 흐르는 거잖아. 역방향은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죠. 그러려면 전류와 저항의 상관관계에 따라 저항값이 높아야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순방향은 전류가 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저항값이 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역방향 저항은 높아야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의 직렬, 연결하고 사용하는 경우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이제 그냥 저항으로 표시할게요. 자, 여러 개의 저항이 있어요. 여러 개의 저항이 있으면 우리가 전압은 직렬에서 나뉘잖아요. 전압은, 전류는 병렬로 나뉘는 거고. 그러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 각종 소자들, 다이오드에다가 제어 기능을 주면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오드는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전압이나 과전류가 생기면 기기가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망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전압은 직렬로 연결을 해서 전압을 분배를 시켜줘야 돼. 전류는 반대죠. 병렬로 해서 전류를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기 경우로 오는 것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직렬로 하는 거죠.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연결을 해야 되냐? 직렬 연결해야 된다. 반대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14번.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렬에서 과대한 부하 전류, 그러니까 과전류 얘기하는 겁니다. 과전류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보호 방식으로는 어떻게 한다? 병렬로 한다. 병렬로 한다. 1번 되겠죠. 그러니까 13번과 14번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번. 자, 15번은 이제 용어죠. 좀 외우셔야 되고, 다이오드의 정특성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직류전압을 걸었을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정특성이라고 합니다. 4번 되겠고요. 자, 16번. 자, 주로 정전압 다이오드로 사용되는 것,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19일차에서 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전압으로 쓰는 걸 우리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정전압 보이면 무조건 제너 다이오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일차 문제 한번 좀 봐봤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류기 좀 봐두셔야 되는데, 기기 쪽 정류기 파트에서 일단 진성 반도체가 뭔지, P형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N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친 PN 구조로 되어 있는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아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